중국에서 아직까지도 인지도가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업이익 빠지고 순이익이 빠지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공격적으로 담으셔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25년도, 26년도 해가지고 영업이익치와 순이익치는 전부 다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년도 11월에 에이펙 행사가 있습니다. 결국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조금 더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이전에 한국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한을 할 수 있다는 이슈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못해도 상반기에는 이렇게 수혜를 받아갈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내에 꾸려 놓으시고 모아가는 전략들을 구사하시는 게 정말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도 7월달 이후로 45만원이던 주가가 현재 약 12만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 기업만 그렇냐? 아닙니다. 중국에서 잘 나가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여행, 엔터, 화장품,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하락폭이 커진 상황인데 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당의 김대우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알령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알령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잊을만 하면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강력한 테마를 만들어줬던 이슈죠. 정말 이 테마가 발생을 할 때마다 2연상 가는 종목, 3연상 가는 종목들 수두룩하게 나와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굉장히 크게 끌었던 테마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 한알령 이슈가 단기 테마 이슈였습니다. 왜? 말만 하고 풀어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문화 교류는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실제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 나오고 MOU 체결하는 기업들이 정말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넘게 이 한알령이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어마무시하게 빠졌어요. 빠지고 반에 반토막 난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어떻게 되냐? 올해까지는 지지부진합니다만 내년부터 이거를 확실하게 딛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저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이 한알령의 수혜주들 지금부터 무조건 상반기까지는 모아두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내용들 보면서 그리고 차트들 보면서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들만 짚어서 페이지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경제적 피해 부분에 연간 피해액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피해액 8.5조 원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알령 때문에 이런 손실들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제가 본격적으로 되면은 다시 이런 매출들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를 많이 받는 산업이 특정하게 발생을 할 겁니다. 1차적으로 콘텐츠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한 2년 전, 3년 전, 4년 전부터 해서 조금씩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예전에 중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전광판 같은 거에 한국 연예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가면 어때요? 한국인들, 연예인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TV방송에서도 간혹가다 나오고 있죠, 이제. 이게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제일 먼저 보였던 부분이 콘텐츠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디어유라는 기업이 텐센트 뮤직이랑 뭐 했어요? 협업해가지고 이 디어유 팬 소통 플랫폼을 공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 체결까지 돼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죠, 모두. 주가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거는 컨텐츠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상품 불매유 운동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화장품 섹터. 여러분들 화장품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내에 한국 화장품 인지도가 좋은 기업들은 월등하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상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 종목들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테마 이슈로 접근을 하면은 뭐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이치한불 이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량주 위주로는 포트폴리오에는 조금만 담아 놓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도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중국 얘기인데 왜 트럼프가 영향을 많이 주는 거냐?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 때리기 놀이하고 있잖아요. 아주 신났어요. 폭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야, 우리는 그러면 조금 친절하게 다가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내수도 안 좋을 뿐더러 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조금 더 유입이 많이 될 수 있게 경제성장을 외자 기업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소 외교로 바꾼다라고 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 한알령 우리가 해지시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놈들 에이펙에서 위장국 맞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고요. 내년에 중국에서 위장국을 하는데 우리 한국과 미리 초석을 다져가지고 26년도에 바통터치 받았을 때 자기들 입맛에 주무르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과 조금 더 견고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국내 대한민국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기조의 변화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시진핑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11월 에이펙 회의 전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기존의 종목들 화장품 관련주가 됐든 콘텐츠 관련주가 됐든 많이 올라왔을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온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더 갑니다. 이게 시진핑 주석이 해외에 나가서 국빈 대우를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 중국 시민들은 야, 시진핑이 방문을 한 국가야? 그래도 괜찮은 국가고 우리랑 우호적인 국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해외 방문하는 거를 그냥 국가의 위상과 연결짓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가벼운 이슈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하잖아요. 문화산업 규모만 2,570조 원입니다. 다른 산업까지 하면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핵심적인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년도 이후로부터 있었던 여러가지 해제 움직임들이었죠. 이 내용들 그냥 일시정지 누르시고 여러분들 쭉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알령 해제의 예상 효과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일시정지하고 잠깐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 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딱 하나 보이는데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 콘텐츠, 즉 엔터 사업이든 화장품 사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쇼핑 뭐로 하시죠? 전부 다 온라인 통해서 하잖아요. 지금 중국에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실제로 중국 내에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좀 체크를 해드릴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서 기업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051900 키워드를 가진 LG 생활건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5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현재 매출액도 5조 원 내외에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나와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몇 년간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다시 한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매집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봉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봉상, 월봉상으로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봉상으로는 추세 전환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한 기업입니다. 21년도 이후로부터 계속 하락했는데 어때요? 저점이 점점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동평균선까지 전부 다 모아주면서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진 상황이고 쌍바닥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180만원대짜리 주가가 30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기업 자체가 안 좋아졌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은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졌지만 매출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을 뿐더러
중국으로부터 수혜를 본격 받기 시작한다면 기존에 예상됐던 이런 컨센서스들도 전부 다 다시 회복하고 더 이상으로 나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을 콕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5조 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제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하락한다는 것은 데드 시그널이에요. 다만 이제는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25년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영업이익만 회복을 하더라도 충분히 50만원, 100만원 노려볼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얘네들이 돈을 안 모아놨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부채 비율 볼까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속해서 하락한 모습이고요. 유보율 계속해서 아직까지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만 앞으로 수익성만 확보를 하면 돼요. 앞으로는 실적 부분에서 수익성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중국 한알령이 해제가 본격적으로 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PBR도 이미 1배 미만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주가적인 부분에서 매력도가 정말 높은 기업이고 실적이 안 나올 때도 배당 꼬박꼬박 챙겨줬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모아가기에는 정말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 LG 생활건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2024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한국 화장품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탑5에 두 개의 라인업이 바로 LG 생활건강의 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휘 그리고 더후가 있었죠. 오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더후 같은 경우는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 선두주자인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간 수급 현황도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들어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순매수세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기존의 연기금이 매도세를 굉장히 꾸준하게 이어왔었는데 수급이 꾸준하게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값으로 전환이 될 때마다 뭉텅이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집이 일부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주가가 조금 올라왔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분산해서 보시기를 조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아모레퍼시픽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LG 생건이랑 좀 다르게 한알령의 직접적인 피해를 좀 많이 받은 케이스죠. 2015년도 이후로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한알령이 본격 시행이 된 게 2017년도였죠. 요 당시에 한알령 터져주면서 주가가 그 이후로 내리막을 가고 있는데 현재 그 수준이 언제예요? 현재 이 떨어진 주가가 2010년대의 주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45만원대에서 12만원까지 쭉 하락을 했는데 한알령 해제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최소 어디까지 볼 수 있겠어요? 못해도 2배 이상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급적인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과거랑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늘어나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년도 8월달 그리고 24년도 5월달 이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23년도 8월달 이제 시진핑 한국 방한 이슈 관련된 이야기를 나올 때 그리고 24년도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런 이슈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안 나왔었죠. 어닝 쇼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큰 차례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서도 솔직하게 컨센서스를 놓고 보았을 때 컨센서스가 높았다라는 거지 재무적인 부분에서 크게 우려가 될 수 있었던 포인트들은 찾지 못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재무제표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쇼크가 나왔을 당시가 요 당시에요. 24년도 6월달 실적이 이때 딱 발표가 됐었죠. 2분기 실적 이야기 나와주면서 8월달에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폭락할 만하죠. 영업이익이 42억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9월달 12월달 전부 다 회복해줬고요. 앞으로 그 이후에는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연간 컨센서스도 보면요. 현재 매출액 2019년도 뭐 5조 5천억에 4천억 정도 나왔는데 전부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회복할 수 있는 환경들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그 기간 동안 쇠퇴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자산 총기 잘 유지했잖아요. 잘 버텨줬어요. 그리고 25년도, 26년도 컨센서스 어때요? 높잖아요. 점점 더 성장할 거를 기반으로 깔고 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얘네들도 부채 비율이 20%에서 30% 수준이고 유보율도 잘 쌓아놨어요. 지금 결국에 이렇게 잘 버텨준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알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수혜 정말 크게 받아갈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어때요? 기대치가 거의 10%예요. 지금까지는 2%, 3%, 5%, 7% 나왔는데 이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겠죠, 분명히. 이 힘들었던 시간 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는 포텐을 터뜨릴 때가 되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7조 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너무 시가총액이 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른 종목들 보셔도 돼요. 아모레 G 있잖아요. 아모레 G도 있고 아모레 우선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다음 탑3 종목은 코스맥스. 여러분들 코스맥스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스맥스는 힘들든 좋든 항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바닥 잘 다져주고 있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 성장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업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고점 물량도 많이 없는 종목일 뿐더러 현재 일봉상 추세도 굉장히 좋아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막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아직 없을 때 모아두셔가지고 포텐 터질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기업들과 좀 차이가 있죠. 얘네 어때요? 매출이 됐든 영업이익이 됐든 순이익이 됐든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화장품 기업이에요. 성장성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포텐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코스맥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안정권에 있는 수준입니다. 크게 우려할 부분 아니고. 자, 코스맥스에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될 만한 포인트는요. 해외 진출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코스맥스가 중국의 색조 화장품 쪽으로 해가지고 진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고객사 수주가 좀 많이 늘면서 중국 매출액 자체가 한 20% 3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미 중국에 진출을 해서 거기 고객사들을 상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가 되게 되면은 중국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과의 시너지도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얘네는 미국과 동남아 전반적인 국가에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약 4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년 매출액이. 특히나 동남아에서도 인도네시아랑 태국 쪽으로 해가지고 확장이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까지도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두 개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종목들은 조금 내가 테마주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단타 치면서 올라갔을 때 단기 급등 먹고 나오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좋아요. 이치아물입니다. 주가 올라갈 때 탄력받아서 한번 올라갈 때마다 40% 50%씩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가주는 기업이에요. 이치아물 여러분들 아직 바닥 구간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23년도 8월달 그러니까 이때 여행 관련된 이슈 이 당시가 이제 한국 단체 관광 풀릴 때입니다. 이 당시에도 거의 60% 70% 올라갔고 그리고 24년도 5월달 이때도 5, 60%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도 시진핑 방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 22년도였죠. 이때도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고요. 코로나 당시에 200% 가깝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테마주로서는 정말 매력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츠 한물이다. 해당 기업이 탄력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첫 번째로 브랜드 가치가 좋아요. 얘네들 주력 제품들 이츠 스킨 있고요. 뭐 프레스티지 데스카르고 있어요. 달팽이 크림 중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는 품절주입니다. 유통 물량이 약 40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최대 주주가 약 60% 갖고 있고 자사주가 20% 정도 있습니다. 80% 제외시키면은 20%도 안 남죠. 이 물량이 4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에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석유화학 관련주 이런 것들 매매하실 때 제가 품절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같은 결을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치함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토니모리 이것도 테마주로서는 매력도가 높아요. 왜? 원래 이게 정말 힘들던 기업이었어요. 한알령 이후로부터
바닥을 뚫고 내려갔던 기업입니다. 5만원대 움직이던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천원대까지 떨어졌다 다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한 차례 테마 크게 만들어졌던 이후에 조정 나왔고 이 당시에 테마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 부대장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토니모리도 1차적으로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못 믿어요. 근데 이번 23년도 흑자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 뭐냐면요, 적자가 나다가 순이익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돈이 많이 쌓여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해외 플랫폼을 개척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토니모리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은 게 얘네도 유통물량이 크지 않고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유통물량이 약 800만 주 있는데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테마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관심 종목은 미리미리 넣어두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화장품 이렇게 차트 패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23년도 8월 단체 관광 허용됐을 때 얘네들도 거의 100% 이상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지금 시작은 엔터지만 결국에 돌고 돌아서 화장품 쪽으로도 올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식당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 전달 드릴 테니까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